안녕하세요, 손세미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고일 사고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돼서 드디어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어떻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좋은 거는 공부를 지금 리저널 지역에서 하신 분들, 그러니까 퍼스 골드코스트가 들어왔잖아요. 다시 외곽 지역으로. 그 외곽 지역에서 이전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추가 5점을 지역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가 뭐 이전에 공부한 사람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법은 항상 친절하게 사실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나서 조금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히 공부를 끝낸 시점과 관계없이 내가 점수를 어세싱 할 때 그 점수를 계산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외곽 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외곽 지역에서 공부를 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 뉘앙스로 이제 비춰왔을 때 퍼스에서 이전에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골드코스트에서 이전 공부하신 분들 다 5점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OI 업데이트를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뭐 수십 명 분들을 해드리느라고 일이 조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 끝내셨던 분들, 퍼스트 대학교 나오셨던 분들, 뭐 디플로마까지 공부 2년 하신 분들 다 5점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런 분들 EOI 업데이트를 지금 다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 다 업데이트가 됐고 전체적으로 다 11월 16일 기준, 그러니까 저번 주에 토요일부터 바뀐 날짜 기준으로 EOI 이펙티브 데이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6개월 전에 기다리시던 6개월 전부터 EOI 넣어놓고 기다리셨던 분들 포함해서 다 이제 그냥 11월 16일 제일 빠른 분들이 11월 16일 이펙티브고 이제 오늘 업데이트 된 분들은 오늘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점이 생긴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파트너 점수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심사 영어 이 부분 10점이냐 15점이냐 5점이냐 0점이냐 굉장히 사실 헷갈리게끔 발표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된 게 기술심사 플러스 2치 6점이 있어야지 10점이고 영어 점수만 있으면 5점이고 이제 기술심사만 있으면 점수 배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일단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최고 15점이냐 5점이냐 10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은 항상 친절하게 사실 설명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읽고 결국은 법이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헷갈리게끔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정확하게 영어 점수 플러스 기술 심사까지 있으셔야 10점, 영어 점수 2치 6점만 있으면 5점, 내가 싱글이면 10점은 똑같고요. 이제 싱글이 10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글이신 분들이 사실 유리하게 된 거는 정말 맞아요. 이게 기술이 없는 파트너를 세컨더리 애플리컨트로 넣어가지고 영주권을 한 명만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줘도 될 거를 두 명한테 줘야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싱글인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파트너가 있는데도 싱글로 never married로 넣으시거나 비자를 이전에 비자를 묶은 적이 있는데 싱글로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파트너가 있는데 싱글로 넣어서 10점을 받고 EOI를 받은 다음에 비자 신청을 후회한다거나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로 분명히 비자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싱글 점 10점 때문에 무조건 싱글로 넣었다가 나중에 비자 신청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후회로 만났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힘드실 거라고 사실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비자를 한 번도 안 묶으셨고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사귀는 단계라고 하면 싱글로 해서 10점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자를 만약에 넣을 때 그 후에 인비테이션 받고 난 후나 EOI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받고 난 후에 내가 결혼을 해서 뭐 그때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당장 10점 때문에 지금 관계를 싱글로 해서 EOI 인비테이션을 받고 나중에 비자를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사실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신 시점이나 날짜나 뭐 서류들이 묶여있는 날짜나 이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 점수 부분은 그렇게 나온 거를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491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뭐 189, 190, 491에 다 이제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491 같은 경우는
패밀리 스폰서 가족 후원 스트림이 있고 주정부 후원 스트림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 있는데 그 직업군이 달라요. 그러니까 패밀리 스트림 같은 경우는 MLTSSL에 있는 직업군만 491, 그러니까 491은 결국 489 대체비자인데 491은 이제 패밀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업군이 되는 게 아니라 MLTSSL에 있는 그러니까 189 가는 리스트라고 MLTSL 189 가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는 롱텀에 있는 직업군만 가족 후원으로는 가능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15점은 똑같아요. 가족 후원이건 주정부 후원이건 15점 가산점은 똑같지만 내가 가족 후원으로 들어갈 거면 내 직업군이 MLTSSL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내가 파트너 가산점 점수 기술심사랑 영어 점수로 10점을 가산점을 받으실 때도 파트너의 직업군도 MLTSSL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주정부 후원 스트림 똑같은 491 비자인데 주정부 후원 스트림으로 갈 경우에는 시솔, MLTSSL, ROL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그 ROL 큰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지. MLTSSL, 시솔, ROL 전 직업군에 있는 직업군이 지금 다 주정부 후원 가능 리스트에 들어와 있고 똑같이 파트너 가산점을 받을 때 파트너 기준 심사를 하는 것도 그 직업군에 있는 어느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조건 사실 MLTSSL에 있는 직업군으로만 기준 심사를 해야 이전 법으로 5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내 배우자가 만약에 491 주정부 후원 스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직업군에 있는 똑같이 MLTSSL, 시솔, ROL 어느 리스트에 있는 거라도 관계없이 기술심사만 있으면 추가로 점수를 받으실 수가 기술점수 플러스 영어 점수가 있으면 점수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MLTSSL이 아니면 사실 기술심사를 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491 주정부 후원 스트림으로 가실 거면 파트너가 기술심사만 있으면 그 직업군이 ML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심사 그리고 3년 보통 유효기간인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기술심사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파트너인 전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공대를 나왔고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공대를 나왔는데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셨어요. 이전 같으면은 미용으로 기술심사를 내가 받는다라고 해도 파트너 가산 점수를 못 받으셨는데 491 우리가 주정부 후원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기술심사만 할 수 있으면 파트너가 MLTSS, 시솔, ROL이기 때문에 기술심사, 그러니까 직업군 리스트에만 있으면 기술심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만 맞춰지시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2치 6점량이 있으면 10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가 있으면 일단 한국 경력이든 학력이든 무조건 기술심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싱글인 친구들 대비 10점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치육이 있다고도 5점밖에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 리스트 자체가 MLTSSL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정부 후원 스트림으로 가시는 경우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기술심사가 꼭 학력 같은 게 호주 학력이어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나 벨에스에서 가능한 직업군들 레스토랑에서 카페맨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디플로마 레벨 한국으로 따지면 2년제 그냥 비즈니스 관련 학위만 나오셔도 학위는 정상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학력이 1년 경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술심사가 쉬운 직업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직업에 관련된 기술심사 조건이 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점수를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큰 부분인 것 같고 EOI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내가 싱글이라고 하면 따로 하실 게 없으세요. 그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매뉴얼리 꼭 들어가서 수동으로 해드려야 될 거는 이제 지역 점수 같은 경우 내가 퍼스에서 공부하셨거나 골코에서 2년 공부하신 분들은 5점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이제 파트너 점수가 5점이었기 때문에 10점으로 올라서 받으실 분들, 현재 지금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 배우자 점수 2치 6점 플러스 기술심사를 10점을 올려야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매뉴얼리 그러니까 진행하신 분들을 통해서든 혼자든 EOI 들어가서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꼭 하셔야 되는 부분, 내가 싱글이라고 하면 자동 업데이트가 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그것만 두 가지 매뉴얼로 하면 되고요. 네, 그 부분만 수동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91, 494 비자 신청비는 둘 다 4,045불 메인 신청 4,045불로 나온 거는 이제 영주권 비자는 말씀 항상 드리는 것처럼 비자 신청비가 다 4,045불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영주 비자로 봐준다, 거의 반영주 비자로 봐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디케어 이제 신청 가능하시고요.
각 주에 따라서 학비 같은 경우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주 정부에 맡기겠다라는 건데 우리 자녀분들 학비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사파리 홀더들 457 사파리 홀더들은 자녀 초등학교 뭐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거의 이제 학비를 안 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주 정부에 맡기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주마다 아마 조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세컨더리 홀더, 그러니까 우리가 491, 494 비자 승인이 되고 나서 둘 다 5년짜리 비자고 3년 동안을 그 외곽 지역에서 살았고 일을 했다라는 증명을 하셔야 3년 후에 191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컨 신청자, 그러니까 같이 신청을 한 배우자나 가족들도 외곽 지역에 살아야 된다라고 발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SA에서 받았으면 꼭 SA에서 3년을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외곽 지역이라는 한도 내에 옮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배우자나 같이 들어간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곽 지역이라는 전제 하에 옮기실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지정이 된 designated regional area라고 지금 designate 되어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외곽 지역에서 반드시 온 그 비자 홀더들이 살아야지만 3년 후에 191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3년 후에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WA에서 받았다고 WA에만 사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regional area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족분들도 거주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졸업비자, 그 세컨 졸업비자, 서드 졸업비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cohort graduate from 2021, 그러니까 2021년 졸업자부터 그 1년 추가, 2년 추가 졸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5점 가산점 받으시는 거 지역 점수는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이 3년짜리, 대학교 기준으로 3년짜리 졸업비자 신청은 불가능하실 걸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번에 법 바뀌고 11월 16일 기준으로 2년을 퍼스에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3년짜리 대학교를 공부하신다는 전제긴 하지만 이제 3년짜리 졸업비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전에 지금 대학교 나오신 분들 지금 졸업비자 신청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일단은 2021년 졸업자부터 3년짜리 졸업비자가 가능한 걸로 발표가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4년짜리까지 이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리저널 중에서도 약간 대도시인 리저널, 예를 들면 퍼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3년짜리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데지그네이터 밖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4년짜리까지 가능하시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네, 파트너 점수가 10점밖에 안 되고 기술 심사만 있어도 안 되고 이치유까지 필요한 게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를 주정부 후원 스트림으로 갔을 때 MLTSSL에 있는 직업군이 아니어도 어느 직업군이든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다고사 신청하실 때 이전 RSMS처럼 RCB 신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BS 우리 사파리처럼 SBS도 해야 되고 한 단계가 어떻게 보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91, 491 WA 같은 경우는 아직 주정부 조건들이 발표가 사실은 안 됐고요. 각 주마다 지금 그 491 조건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승인이 나고 2주 저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곽 지역이라는 전제 하에 주이동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비자이기 때문에 사실 주마다 조건들이 없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WA만 일단 발표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ACT 같은 경우, NSW 같은 경우 내년 1월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EOI 자체에 491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WA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지금 주마다 거주 조건, 학력 조건들이 조금씩 있어서 그 부분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발표가 되는 대로 또 영상으로 491 그 각 주마다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바뀐 점수 때문에 EOI 업데이트들 하시느라고 지금 정신들 없으실 테고 또 12월 11일 이제 처음 발표될 그 이제 인비테이션 라운드 12월 11일 라운드의 점수가 어떻게 될까 아마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손님분들 중에서도 지금 공대 다니셨던 분들 뭐 85점인데 6월 달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도 12월 11일 인비테이션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이제 여기저기 포커스팅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민석에서 발표된 그런 돌아다니는 점수들이 사실 이민석에서 발표된 점수들이 아니라 그냥 포커스팅 하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추측하는 회사. 그런 추측하는 회사들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걸로는 12월 11일 아마 189 기준 90점이면 아마 바로 인스턴 인비테이션이 날아올 거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90점이면 이전 퍼스 계신 제가 기다리고 계신 손님분 75점으로 기다리시는 손님분들이 계세요. 75점에 내가 싱글에서 10점이 붙어가지고 85에 퍼스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5점이 붙으니까 자동으로 5점이 붙어서 퍼스에서 공부하신 걸로 해서 바로 90점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75점에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싱글이라는 기준 하에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퍼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90점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다 인비테이션이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있어요. 85점으로 지금 공대 다니신 분들 기다리시는 분 같은 경우도 파트너 점수 5점을 더해서 지금 그분이 85점이시란 말이죠. 그럼 그분은 퍼스에서 공부하신 거 5점이 붙으니까 90점에 파트너가 이치육이 있으니까 5점이 붙으니까 95점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내가 75였던 분들이 90이 되고 85였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95가 되는 건데 그래도 95가 있는 분이 우선으로 나올 테니까 싱글이신 분들이랑 파트너가 영어 점수 플러스 기술 심사가 있는 분이랑 똑같은 파이어리티 1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어차피 95점이 돼서 결국 나오면 이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한 그 포커스트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오늘 아마 나오겠죠. 오늘 190 아마 주마다 발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190 점수도 한번 봐보고 11월 11일 인비테이션을 한번 또 다 같이 기다려보고 그 전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EOI 업데이트 지금 해드리고 있는 분들 해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가 하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491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밀리 스트림, 주정부 후원 스트림 직업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파트너와 기술 심사가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싱글이면 EOI 업데이트 할 게 없으니까 따로 하실 건 없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제일 빠른 소식을 인스타, 페이스북 통해서 사실 먼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회사 카톡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 해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491 주 정보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186 디렉 엔트리 아직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186 디렉 엔트리 최근 승인한 분들도 계시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